조쌤의 거꾸로 한국사 시즌4 그 29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독립협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독립협회가 펼쳤던 자유민권, 자주국권, 자강개혁 등의 주요 활동 내용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볼까요? 아관 파천 이후에 이제 러시아와 일본이 한반도 내에서 좀 세력 균형을 이루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러시아는 그때는 황제가 아니죠. 조선 국왕을 자신들의 공사관에 모시고 있다라는 이유로 많은 이권을 빼앗아갑니다. 조선의 이권을 경쟁적으로 러시아가 이제 주도적으로 빼앗아가고, 여기에 뒤질세라 이제 뭐 일본은 당연한 거고요. 뭐 이렇게 영국이라든가 프랑스, 미국 등 열강들의 이권 침탈이 경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행이 됩니다. 이때 이제 미국에서 돌아온 서재필, 미국명 필립 제이슨. 서재필은 실제로 서재필이라는 본인의 이름보다는 필립 제이슨이라는 미국인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필립 제이슨으로 불려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정부의 지원을 받아 독립신문을 창간하게 됩니다. 최초의 민간신문으로서 한글판과 영문판으로 발행된 독립신문은 근대적인 민권의식과 자주 독립의식 고취에 기여했습니다. 러시아의 이권 침탈이 심했기 때문에 이 러시아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많이 씀으로써 자주 국권, 자주 독립의 의식이 고취될 수 있었고, 물론 이렇게 청나라로부터 이렇게 독립을 한다, 청나라에 더 이상 제국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의 자주 독립 의식도 굉장히 고취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근대적인 민권 의식을 많이 강조했으니까 그런 부분도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서재필과 개화파 관료들 그리고 지식인들이 함께 만든 독립협회. 지금 독립이란 말이 자꾸 나오는데 여기서 분명히 해줘야 될 건 이 독립은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청으로부터 독립됐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청이 식민지였습니까? 라고 묻는 친구가 있을 텐데 그런 19세기, 20세기의 그런 19세기의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 쟁탈전의 식민지, 그런 의미의 식민지가 아니라 조공 채권 관계에 있는 청나라의 제후국으로서 특히 이모군란, 갑신정변을 거치며 청나라의 보호국화되었던 조선이 이제 독립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조선 독립의 상징으로 독립문을 건립하게 되는 거죠. 청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했던 독립문은 이제 일제시대가 되면서 일제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상징하는 용어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만주에서 활동하던 독립군들이 불렀던 독립군가에도 보면 독립문의 태극기가 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자, 뭐 이런 가사가 나오죠. 독립군가에. 여기서 이제 이 독립문은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겠죠. 네, 원래 만들 때는 청으로부터의 독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독립문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건립에 필요한 돈을 내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독립협회 회원으로 인정됐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습니다. 이 독립협회, 특히 독립문 건립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이 여러분이 들으면 아마 깜짝 놀랄 사람입니다. 독립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이죠. 이완용입니다. 나중에 친일파 매국노 대표적인 사람이 이때는 독립문 건립에 앞장섰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게 더 좋겠군요. 원래 이제 청나라로부터 독립됐다는 의미니까요. 독립문을 어디에다 세웠냐면요. 청나라에서 사신이 오면 조선의 국왕이 가서 맞이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왕이 직접 거기까지 가서 맞이해야 되는 문이 있었는데요. 그 문의 이름이 영은문.
환영합니다. 은혜로운 분을 환영합니다. 은혜로운 분은 중국 청나라. 영어문이 있었는데 이제 청나라와 우리나라의 관계가 이제 뭐 똑같아졌으니까요. 청에 더 이상 보호국이 아니니까. 근데 예전에는 청나라 사신이 가마를 타고 이렇게 오면 조선의 국왕이 여기까지 가서 맞이하는 겁니다. 이게 영어문인데요. 청나라 사신이 조선 왕을 쫙 내리까는 모습 상상만 해도 굴욕적이죠. 근데 조선 왕은 이제 청나라 사신을 맞이해서 이 영어문을 통과한 청나라 사신을 그 옆에 있는 모화관이라고 하는 곳에 모시고 와서 접대를 하죠. 사모합니다. 중화를 사모하는 관. 이것도 이름부터가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조선의 자주독립과는 거리가 멀죠. 그런데 이제 청으로부터 독립했으니 이 영어문을 빠샤 헐어버리고 그리고 독립문을 세운 거죠. 그럼 이 모화관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화관은 좀 수리해서 이름을 독립관으로 바꾸고 이곳에서는 이제 독립관에서는 다양한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겁니다. 주로 계몽적인 근대적인 계몽 위주의 내용이 많았지만 점차 정치적인 문제로 발전되어 갔습니다. 자, 볼까요?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러시아의 이권 침탈이 점점 도가 지나쳐 갑니다. 부산 앞에 있는 전룡도라고 하는 섬을 자기들에게 조차해 달라고 요구하죠. 전룡도 섬이 만약에 러시아에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도 한번 그려볼까요? 요동반도 끝에 리순항을 점령한 러시아는 여기에 자신들의 군항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자신들의 원래 근거지는 어디입니까? 블라디보스톡이죠. 여기에 해군기지가 있고 그리고 리순에 해군기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전령도를 자신들이 얻게 되면 그렇습니다. 완벽해지는 거죠. 이 전령도에 러시아는 해군기지를 만든다는 게 아니고 저탄소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때는 석탄으로 배가 가는 거니까요. 석탄을 쌓아둘 수 있는 이 섬을 주면 석탄을 여기다 쌓아두겠다는 겁니다. 근데 석탄을 쌓아두고 거기 관리하면 어차피 여기가 러시아 지역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때 러시아가 이 전령도를 차지했다면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러일 전쟁을 일으킬 수도 없었고 일으켰더라도 일본이 이길 수도 없었을 것 같아요. 일본은 악착같이 막아야만 했을 테고 우리 입장에서도 우리 땅을 이렇게 대놓고 준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러시아의 침략 행위를 비판하면서 러시아의 요구를 거절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만민공동회를 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운동을 펼쳐가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우리의 이권을 지키자는 이권 수호 운동으로 러시아의 군사 교관 및 재정 고문도 철수하고요. 전령도 조차 요구도 철회됐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한국의 화폐까지도 발행하려고 했던 시도를 했었거든요. 한러 은행을 만들어서. 근데 이런 거조차도 이제 막아내는데 성공했죠. 이권 보호 운동은 어느 정도, 이권 수호 운동은 어느 정도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근대적인 민권운동, 신체의 자유, 재산권의 보호,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요구한다. 그리고 연좌제 부활 저지운동, 연좌제 폐지됐었잖아요. 그런데 김홍육이라고 하는 사람이 커피에 독을 타서 고종하고 순종을 그때는 이제 태자죠. 암살하려고 하는 시도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까지 죄를 물어야 된다라고 해서 연좌제와 노륙법은 중대범죄자의 가족까지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냥 노비로 삼는 게 아니라 죽여버리는 건데 이런 것들을 하자는 의견이 있자 그건 아니다라고 했던 게 연좌제, 연좌법, 노륙법, 부활 저지운동입니다.
이런 운동들을 펼쳤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백성들의 의견을 담아서 입헌군주제 비스무리하게 우리도 헌법을 만들고 의회, 민의를 담아서 백성들의 의견이 정치에 반영됐으면 좋겠다. 근대적인 의회를 설립하자라는 운동을 펼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박정향을 중심으로 해서 내각이 수립되고 박정향 내각은 실제로 백성들의 민의를 들어보기 위해서 그 만민공동회에 참여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민공동회를 관리들까지 와서 들었으니까 이때는 관민공동회라고 부르기도 하죠. 의회 설립을 추진해서 기왕에 있던 중추원이라고 하는 곳을 좀 바꿔서 중추원에 50명의 의원을, 요즘으로 따지면 국회의원이죠. 의원을 선발하는데 그 중에 25명은 나라에서 파견하고 임명하고 25명은 독립협회가 주축이 돼서 요 민선으로 뽑자. 관선, 민선, 의원을 뽑아서 백성들의 의견을 담자라는 의회 설립 운동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결국 고종 황제에게 이런 뜻을 바치는 헌의 6조, 바칠 헌, 우리의 뜻을 바칩니다. 6개 조항을 바칩니다라고 해서 고종 황제가 승인까지 합니다. 승인해서 중추원 관제가 반포되고 그래서 의회까지 만들어질 준비가 되고 있었던 거죠. 물론 되지는 못했습니다만, 자 이렇게 되자 이제 보수파 관료들이 독립협회가 이거 민선으로 국회의원 뽑고 나중에는 대통령제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라는 모함을 하게 되는 거죠. 박정향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고종을 쫓아내려고 한다. 이렇게 모함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자신의 자리까지 넘보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된 고종이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종은 독립협회를 해산하라고 명령합니다. 주요 간부를 체포하라고 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각도 교체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자 만민공동회가 다시 열립니다. 철야 시위. 그때는 뭐 전기도 뭐도 제대로 없을 테니까 불 켜지는 거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위해서 불을 켜줄 수는 없잖아요. 결국 요즘으로 따지면 촛불 시위. 그때는 장작을 쌓아놓고 하는 장작 시위였습니다. 횃불 켜고 장작 시위를 펼치면서 밤새 철야 시위를 펼친 거죠. 독립협회 해산 명령을 철회해달라, 간부를 풀어달라, 헌의 6조를 실천하게 해달라 이런 내용 아니었겠습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황국협회라고 하는 황제 측근으로 이루어진 어용단체, 황국협회는 그 주축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보부상들입니다. 보부상은 옛부터 관허상인으로 황제의 공식적인 스파이 아니겠습니까? 황국협회를 만들어서 친황제파 단체를 만들어서 독립협회하고 싸우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만민공동회를 습격하도록 지시합니다. 그래서 둘이 자연스럽게 독립협회가 주축이 된 만민공동회와 보부상 단체가 중심이 된 황국협회가 군사까지 군대 무력까지 아니고 이제 충돌을 할 수밖에 없죠. 싸움이 일어나자 이걸 빌미로 경찰들을 군대까지 투입해서 강제로 다 해산시켜버립니다. 만민공동회를 해산시키죠. 그리고 모든 정치 집회를 금지시키고 독립협회도 해산시킵니다. 그리고 황국협회도 해산시키죠. 그러면 이건 뭡니까? 독립협회는 이제 민중의 지지를 받고 많은 요즘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면 황국협회는 그것과 대등한 타이틀은 대등하지만 실은 이건 보부상 중심의 어용단체잖아요. 이건 있으나 마나 없어져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독립협회가 없어진다는 건 큰 타격이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둘 다 양비론, 둘 다 나빴어, 없애! 라고 해서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독립협회는 해산됩니다. 그 옛날까지는 아니고 1884년 갑신정변 때 근대적인 개혁을 꿈꿨던 소수의 엘리트들이 위로부터의 개혁을 추진하며 근대화 운동이 시작됐다면 독립협회는 아래로부터 백성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아래로부터 일어난 근대화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독립협회를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러시아에 대해서는 자주국권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일본의 침략 의도는 제대로 간파하지 못했다라는 비판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근대 국민국가로서 탈바꿈하기 위한 독립협회의 의의는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수적인 관료들과 황실에 의해서 탄압받고 해산됐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디딤 영상 29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